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최신 소식들,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뒤흔들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던 대기업 있잖아요. 그 철옹성 같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조차 신입들이 막 줄줄이 나가고, 또 4050 세대는 구조조정 압박에 불안해하고요. 이게 심상치가 않죠. 네, 이게 단순한 경기 변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경양 문명이라는 거대한 전환,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 주신 이 최신 소식들을 묶어서요. 이 경양 문명,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어떤 성공 방정식이었던 대기업 중심의 무거운 시대, 이게 왜 끝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개인이나 작고 빠른 조직이 중심이 되는 가벼운 시대, 즉 경량 문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뭐 당연하게 평생 직장처럼 여겼던 그 대기업의 안정성,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보내주신 소식들을 보면 진짜 바늘구멍 뚫고 들어간 신입사원들이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1, 2년 만에 그만두는 일이 꽤 잦다고 하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거죠, 도대체?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역시나 AI, 인공지능의 그 폭발적인 발전입니다. 한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과거 신입들이 회사 들어가서 주로 맡았던 업무들 있잖아요. 네. 뭐 자료조사나 정리 같은 거요? 그렇죠. 뭐 방대한 자료 조사, 정리, 아니면 기본적인 코딩 보조, 심지어는 뭐 법률 문서 초안 검토 같은 거. 이런 일들이 이제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아, AI가 대신한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임을 막 대규모로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칠 필요성,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미국 대형 로펌들이 팬데믹 이후에 신규 변호사 채용을 확 줄였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게 딱 그런 예예요. AI가 기본적인 리서치나 문서 작업을 도와주니까 예전만큼 많은 신입 변호사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두 번째는 역시 Z세대. 이들의 달라진 직업관입니다. 여러 인터뷰 자료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이 세대는 더 이상 뭐 한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아,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 네. 회사는 그냥 내 성장을 위한 경험치를 쌓는 곳, 약간 레벨업 스테이지나 경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경유지요? 네. 한 4, 5년 정도 일하면서 역량 키우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거죠. 이직하면서 뭐 X구글, X네이버, X삼성 이런 경력을 이력서에 딱 추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약간 커리어 관리 차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뭐 회사를 위한 헌신이라던가 아니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금 좀 고생해라 이런 식의 이연된 보상체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더 이상 Z세대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의 성장 그리고 공정한 대우 딱 이거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막 논란됐던 이야기 생각나네요. Z세대 신입들이 뭐 복사용지 가는 거나 사무실 청소 같은 거 자기 직무랑 직접 관련 없으면 안 한다고.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내주신 칼럼 중 하나에서도 이걸 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태도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내 일 아닌데 내가 왜 해요? 딱 이거죠. 이게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조직을 위한 희생이나 굳은 일도 마다하는 태도, 이런 거랑은 뭐랄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충돌 같아요. 네, 맞아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당연히 막내가 했어. 조직의 일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Z세대 입장은 완전 다른 거죠. 아니, 저는 여기서 평생 일할 생각 없는데요? 몇 년 뒤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제 시간과 에너지를 왜 직접적인 제 업무 성과랑 관련 없는 데 써야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긴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한 세미나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성세대는 이런 잡무 경험을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아니면 조직에 융화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봤지만 Z세대는 이걸 현재 시점에서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 혹은 비효율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 간극이 쉽게 메워지긴 어렵겠죠. 그런데요. 이 변화의 칼날이 비단 신입사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보내주신 뉴스들 보면 LG그룹 여러 계열사 희망퇴직이다, 삼성전자 핵심사업부 경영진단이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40대, 50대 중간 관리자 끝까지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에는 한국 기업 문화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수성이요? 네, 보내주신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그 연공 서열성 있잖아요. 근속 연수나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나 직급이 올라가는 경향, 이게 다른 주요 선진국,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 네, 이게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조직 안정에 기여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그리고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는 기업 입장에서 이게 아주 큰 비용 부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 부담이 크다. 그렇죠. 특히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임금은 최고 수준인데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기업 내부에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뭔가 좀 씁쓸하네요. 마치 이런 상황인가요? 팀 전체가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로 실시간 문서 편집하고 있는데 혼자 옛날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해서 파일을 계속 메일로 보낸다거나 심지어 수정 사항을 종이에 출력해서 준다거나 이런 느낌.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 협업 방식이나 업무 도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과거 방식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기술 배우는 걸 어려워하면 개인의 역량과는 별개로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직급이나 나이를 떠나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해야만 하는 시대예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익숙함만 내세우면서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면 아무리 과거에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도 조직 내에서 설 자리를 잃기가 쉬워지는 거죠. 기업은 어쨌든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한때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거대 기업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근데 반면에 이런 흐름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작지만 빠르고 강력한 조직 또는 개인들. 이것이 바로 자료들에서 언급된 경량 문명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경량 문명의 핵심 키워드는 규모가 아니에요. 속도와 효율입니다. 속도와 효율. 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AI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도구들이죠. 한 기사에서 소개된 사례인데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메신저 앱 텔레그램 아시죠? 네, 알죠. 그 핵심 개발 및 운영 인력이 불과 한 3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30명이요? 수억 명이 쓰는데? 와, 믿기 어렵네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베이스 424라는 개발 툴 회사는 놀랍게도 창업자 단 한 명이 운영하면서 연 매출 3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요. 결국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가치에 매각됐어요. 혼자서요? 1,300억에? 와, 네, 혼자서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 경량 조직들은 거대 기업이 가진 그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여러 부서와 담당자를 거치면서 하염없이 늘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 결제 라인. 부장님 휴가 가시면 일주일 기다려야 하고 그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거요. 한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대기업에서는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실행하려면 수많은 보고 라인 거치고 회의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 아이디어에 참신함은 다 날아가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긴 그렇죠. 답답할 때 많죠.
근데 1인 기업이나 소수 정예 조직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바로 실행 계획 세우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이 시대에 이런 민첩성은 정말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됩니다. 고정 비용 구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굳이 이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으로 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그럼 이제 조직의 이름값이나 직급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과거에는 대기업 같은 큰 조직 안에서 임원으로 승진, 이게 성공의 정점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연봉이나 직급이 좀 낮아지더라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작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옮겨가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인터뷰 중에도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유망한 스타트업에 그냥 팀원으로 합류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서는 내가 푸는 문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렇게 말한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결국 좋은 문제를 가진 곳에 좋은 인재가 모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옛날 삼국지의 영웅들이 천하통일이다, 한왕조 부흥이다 이런 대의 아래 모여들었던 것처럼요. 아, 대의. 네. 이제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 즉 그 조직이 추구하는 대의 명분이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안정적인 복지, 이것만으로는 최고의 인재들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시대죠. 좋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곳, 거기가 결국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채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가 모두에게 막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특히 기존 시스템에 익숙했던 분들, 또 변화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내주신 몇몇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런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고요. 네, 그 태풍이 온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돼서 40대, 50대 경력직 인력들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경우 재취업 시장의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질 수 있어요. 경쟁이 엄청나겠군요. 네, 한 경제연구소 보고서의 예측처럼 과거처럼 비슷한 연봉과 직급을 유지하면서 다른 대기업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지금 있는 인력 규모도 부담스러워서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판인데 굳이 높은 비용 주면서 새로운 중고 경력직을 채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AI나 자동화 기술이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면서 특정 직무에 필요한 인력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도 뚜렷하고요. 사람 자체가 덜 필요해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내주신 산업 동향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과거에는 물류창고 관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뽑았다면 이제는 그 창고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AI 전문가나 데이터 분석가를 필요로 하는 식으로 채용 수요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화가 IT나 제조업 같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 법률, 의료, 교육, 서비스업,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방위적이네요. 이것이 바로 경량 문명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충격파의 실체입니다. 기업들은 각자 살아남으려고 경량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또 노동시장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건지 사회 전체적인 고민과 준비가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각자 살아남기 급급한 개별 기업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혹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전문가의 인터뷰나 미래예측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본진을 구축해야 한다. 나만의 본진.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고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분야. 그걸 의미합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면 더 좋겠죠. 이 본진이 변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나를 단단히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앵커, 닻이 될 겁니다. 아, 나만의 핵심 역량 같은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시장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약간 1인 기업가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1인 지업가 마인드. 네. 다행히 요즘은 AI, 클라우드, 각종 플랫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지원 시스템이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해졌잖아요. 이걸 적극 활용한 경량화된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퇴직하고 바로 창업하는 건? 아,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퇴직하자마자 준비 없이 성급하게 창업에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은퇴 설계 컨설팅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퇴직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미리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꾸준히 탐색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네. 처음에는 부업이나 작은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도 좀 보고 수익 모델도 검증해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자신감도 얻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최신 소식들은 분명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그 거대한 배가 안정적인 항해를 보장해주던 무거운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고요. 네. 개인의 역량과 작고 민첩한 조직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경량 문명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직업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과 안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 같아요. 맞습니다. 큰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대마불사 신화나 오래 버티면 결국 인정받는다는 연공서열의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과거의 성공 공식에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때로는 익숙했던 기존의 나를 과감히 깨뜨리는 용기.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변화는 분명 우리 각자에게 불안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어느 회사 들어갈까? 어떻게 승진할까? 이런 질문을 넘어서요. 과거의 혼란의 시대의 영웅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이런 대위를 고민했듯이 말이죠. 아, 대의. 네. 내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떤 가치를 창조해서 세상에 기여해서 살 것인가? 이런 보다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매우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경량 문명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 나설 혹은 새롭게 만들어갈 여러분만의 대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